우리 아파. 자,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지문을 담당했던 지문이야. 경제 지문이고 요거와 또 뭐가 있었을까? 뒤에 요거 요 개체 요 지문도 상당히 어려웠어. 6월 모의평가가 내가 봤을 때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 중에 하나야. 이때 화작도 10번 문제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조웅전이랑 그 토지 다 어려웠어. 그래서 문학도 다 꽤나 까다롭게 나왔었고 이때 시험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 정도 시험 봐야지 또 잘 봐야지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해보자. 네. 자, 이거 작년에 저번에 풀었을 때 당신 그 어휘 하나랑 앞에 뭐 뽀록 터져 하나 맞았었고 거의 전부 다 틀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 꽤나 오래 배웠는데 이 정도 지문 내가 봤을 때 5문제잖아 이게. 그래도 4개 정도 맞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당신이 공부를 오래 안 하셨잖아. 오래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오늘 수업할 거니까 수업하고 복습 좀 잘 해오면 좋을 것 같아. 자, 1번 일단 지문 번호부터 일단 매겨야 되고 지문 번호를 5문단 이렇게 매겼어. 네. 자, 항상 말하지만 지문을 잘 읽으면 문제는 그래도 쉽게 풀린다. 그래서 한번 보자. 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 야, 그냥 통화 정책도 아니고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면 뒤에는 현대적인 통화 정책이 나온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네. 이 정도 수축할 수 있지. 전통. 이 필기 안 해줄 거거든. 그냥 내가 말하는 거 보고 너 집에 가서 이거 다시 볼 때 전통이 나오면 현대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예측해야 된다라고 적어주면 돼. 말로만 할 거야. 난 여기서 필기하는 거는 중요한 것만 할 거고 말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자 뭐라고? 변수들이 뭐야? 변수들이 일단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지. 여기서 변수가 누구야?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거. 자,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나와야 돼. 그러면 네. 왜?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내 예측이 부합한다면 현대적인 것도 나올 거니까. 그럼 그건 또 정책 금리, 물가, 경제 안정에 플러스 알파가 있던지 얘네 간의 관계가 다르든지 하겠지. 그러니까 얘네 세 개가 분명히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읽다가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뭐를 목표로 하니? 라고 하면은 와서 찾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변수들이 중요한 거지. 뭐? 정책 금리, 물가, 그리고 경제 안정. 이렇게 중요한 거야. 자,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다시 중앙은행이란 주체가 어떻게 한다고? 주체 항상 내가 중요하다고 했었지. 중앙은행이 뭘 한다고? 중앙은행이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나오지. 정책 금리 자,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이렇게 한다. 되었을 때 정책 금리를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자고 한다. 경기가 봐봐 과열되었을 때 진정시키자고 한다. 어떻게 해서 정책 금리를 인상해서 봐봐 나왔지. 정책 금리랑 지금 정책 금리 물가 경제 안정 중에 뭐가 나왔어? 정책 금리랑 경제 안정이 나온 거지. 네. 그리고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야 봐봐봐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하는데 여기 그러면 요 통의 이 사이 과정에 뭐가 있는 거야?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필자가 꼭 너한테 친절하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 금리를 높아지면 뭐 어떻게 해서 경기가 진정시킨다 이렇게 말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하지? 네. 이해한다면 다시 질문하고 자.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한다. 대출 감소. 자, 시장 금리 나왔지. 네. 자, 정책 금리 말고도 지금 시장 금리가 나와서 구분 당연히 해야 돼. 정책 금리 인상으로 인하면 정책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된다고? 시장 금리도 높아진다. 지금 정책 금리, 물가, 경제 안정 말고도 다른
변수들이 나오고 있지. 그리고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한대. 인과관계지 이거는. 자, 그래서 신용 공급이 축소. 신용 공급 요 정도는 알잖아. 신용 공급이 뭐야? 신용이 있어야지 대출할 수 있다며. 신용 등급이 낮으면 막 제사금융권 이런 데서 빌려야 된다며.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하니까 신용 공급이 저절로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한국에 사는데. 자, 이 정도는 뭐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서, 그러니까 수요가 뭐야? 뭔가를 사고자 하는 거지. 근데 너가 돈이 없어. 그럼 뭔가를 사고자 할 수 있을까? 아니. 없지. 그러니까 대출이 줄었으니까 수요가 당연히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물가를 그래서 안정시키고자 한대. 줄여서 안정시키고자 한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 경기가 진정된다. 여기 경기 진정, 정책금리 인상에서 경기를 진정. 여기 통해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단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하자고? 인덱스 처리해주자 그랬지. 왜? 이따 와서 봐야 되니까. 근데 되게 당연한 과정들이야. 생각해보면 정책금리가 올라갔어. 그럼 시장금리가 올라간대. 그래서 대출이 감소한대. 그럼 신용공급이 당연히 축소되지. 신용공급의 축소는 수요를 당연히 줄일 거 아니야. 그래서 물가를 당연히 안정시키겠지. 왜? 수요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게 많으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나다라 바해서 4까지 이렇게 온 거다. 반면에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이거의 반대로 해야지. 반대 과정을 통해 부양시켜주다. 한번 해보라고.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정책금리를 인하해서 그러면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이 높아져서 신용공급이 높아지고 그럼 수요가 당연히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 똑같이 안정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물가 이건 뭔지 알지? 뭔 소리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안정. 야 그러면 진정이라는 게 여기서 왜 내가 낮아지는 걸 표시했어? 이때 과열되었을 때는 낮아져야지 진정인 거고. 그렇죠. 침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올라가야지 진정인 거잖아. 그렇지? 알지? 그러니까 경기가 그래서 올라가니까 진정된다. 그렇지? 자, 이게 뭐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통적인 통화 정책. 전통적인 통화 정책. 주체는 항상 중요한 거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누가 실시하는 거야?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 이 과정은 알맹이긴 한데 큰 구조에서 얘네가 중요한 거야? 아니 비교 대조하고 이런 세부 사항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을 한다. 자, 그다음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 계속 이 얘기 하잖아. 그지? 왜 안 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자, 금융을 통화 정책 나온 거지. 지금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니까 얘를 금융은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본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말이 너무 어렵지. 항상 내가 말이 어려울 때 어떻게 된다고? 요 알맹이만 봐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자, 다시 금융이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금융이랑 관련이 있겠지. 금융감독 정책이 어떻게 된다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개별 금융회사, 그러니까 금융회사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얘네 금융 정책에 대해서 요거 하나를 위해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왜? 금융은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이기만 하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그래야지 금융 안정이 달성된다. 이게 뭐라고? 미시 건전성 정책. 요게 앞에서 얘기한 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 어렵지. 건전성 확보 어쩌고. 근데 여기서 지금 무너지면 안 돼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뭐라고? 개별 금융회사고 금융은 통화정책 경로이기만 하니까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서 금융감독 정책이 금융 안정을 달성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 미시 건전성 정책이고 요걸 누가 생각한다고?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생각을 한다고. 맞지?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게 아니면 뭐겠어? 간접적인 거겠지. 간접적인 생산수단이므로 금융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정확히 모르면은 얘네들은 금융이라는 걸 이렇게 봤구나가 중요한 거지. 금융이 뭔지가 중요한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지만 제대로 보라고.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뭐가 나오겠어? 장기적이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그럼 금융이
간접적인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네.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못한다는 거겠지. 네. 이때는 O고 이때는 X다. 자, 인식과 자산 시장의 이거와 1번 네. 자산 시장의 가격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다시 뭐라고? 금융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결국은 수렴한다고.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그리고 너의 가치를 넘는 가치를 돈을 제공하는 그런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라고. 요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기반으로 정총적인 경제학자들은 금융 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의 역할은 결국 뭔 거야? 굉장히 가요.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 생각을 한 이유겠지. 그렇죠. 맞지? 네. 그러니까 다시 위에는 뭐야? 거시. 다시 아, 네. 정리해 보자고. 네. 자, 1문단은 뭐였어? 전통적인 정- 통화 정책에서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경제들이 생각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1문단이었고 네. 2문단은 뭐라고? 전통적인 전통적인 경제학이 금융을 바라보는 관점, 즉 미시 건전성 정책에 대한 얘기와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 네. 맞지? 네. 끝까지 읽어보자. 자,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개별 계속 나오잖아. 내가 얘기한 그 키워드들이 이렇게 키워드들을 선별적으로 보고 그걸 빠르게 읽어나가야 한다고. 자,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예시지. 네.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요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게 무엇인지 너한테 물어볼까? 아니요. 아니야. 이건 어쨌거나 예시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음. 미시 건전성 정책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 두 가지 그리고 뭐 개별에 대했다나 네. 요 미시 건전성 정책에 대한 설명 앞에 그 얘들이 중요한 거지. 그 키워드들이 중요한 거지. 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 자본 요게 예시라는 예시다. 거지. 네. 요게 예시의 내용이 뭐야? 간단하게 그냥 예. 자기 자본의 하한을 정해두었다. 맞지? 네. 자, 일단 3문단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처럼이 뭐야? 그럼 미시 건전성 정책을 시행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의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그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정책을 할 때 여기까지 뭐 얘기한 거라고?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었고 여기서는 뭐라고? 금융 정책. 그러니까 절대 너한테 통화가 뭔지 금융이 뭔지 안 물어보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정리해갖고 봐봐. 금융의 안정을. 자, 금융 감독 정책은 뭐라고? 금융 안정. 위에 1문단에 나왔던 통화 정책으로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법이었다. 그지? 근데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안정이 확산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아니지. 그냥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뭔가 전통적인 경제학이 아니라 뭔가 관점이 바뀌었다. 그 얘기겠지.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게 되었다. 이 얘기가 하겠지. 그 얘기가 중요한 거라고. 이제 보자. 자,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뭔지 몰라도 된다고. 어쨌든 바뀌게 된다는 뭔가 그런 인식이 생겼다. 이 얘기겠지. 맞지? 네. 이 당시 경제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 또 나온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저금리 정책이 자 경기 부양이라 그랬어. 네. 아까 뭐라 그랬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부양해야 되니까 시장 정책 금리를 올리고 반대 과정이라고 내려야지 임마. 집중 안 하지. 죄송합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면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부양을 시켜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낮춰야 돼. 그래서 저금리 정책인 거야. 왜 저금리 정책인지 생각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아까 버블 안 일어나는 게 리즌이었지. 네. 버블 안 일어나는데 버블 일어났네. 이거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그러니까 다시 뭐야? 아까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랬지. 네. 정책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했잖아. 아까 1문단에서. 네. 근데 이걸 내렸더니 버블이 생겼대. 야, 버블은 통화 정책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니잖아. 아까 금융 감독 정책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었어? 네. 그거의 리즌이었잖아. 네. 근데 그럼 이거는 뭐야? 지금 이원적인 게 아니라 통화가 이러한 금융에 영향을 미친 거네.
우리가 통화랑 금융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어쨌든 얘는 아까 금융에서 나온 거였고 금융에서의 변수였고 얘는 통화 정책이었잖아. 얘네가 이원적이었다며. 근데 얘네가 지금 영향을 미쳤네. 네. 그러면은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럼 이건 뭐야? 그 또한 1번. 자, 저금리 정책이 버블을 일으켰다. 자,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아까는 개별 시스템 아까 이건 금융이지. 네. 그리고 금융회사가 대형화됐대. 그래서 그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아까는 개별 회사만 건전성을 유지하면 된다 그랬지. 네. 그래서 그게 미시 건전성 정책이었잖아. 그래서 그게 금융 감독 정책이었는데 그게 대형화가 되면서 하나만 무너져도 전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됨에 따라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 그지? 금융회사 규모 대형화가 되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2번이지. 네. 대형화. 그래서 이에 기존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그렇지?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이 이미 밝혀졌다. 여기까지가 그럼 뭐야? 지금 여기까지가 이원 전통적인 거가 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거에 대한 이 배경이지.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서 너가 어디까지가 이 문장의 역할인지를 스스로 매길 수 있어요.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야. 너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네가 읽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전통적에 대한 반대하는 그 입장이 대두된 배경인 것이.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이 추가된. 그러니까 미시 건전성 정책이 그럼 사라진 거야? 아니요. 아니지. 추가된 거니까 미시 건전성 정책은 그대로 가되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 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봐봐.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은 어디에 있는 거야? 금융 감독이었고 아까. 그렇지? 네. 그리고 통화 정책도 지금 나와야 되지. 네.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 그러니까 지금 금융 감독 정책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더해서 물가 안정, 즉 통화와 금융은 완전히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원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물가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 건전성 정책을 추가했다는 거지. 그래서 달성해야 한다는 게 주류가 되었다. 이게 그 결과인 거지. 이해돼? 네. 4문단 가면은 그럼 요게 뭐겠어? 전통적인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전통적인 거에서 얘기했던 현대적인 통화 정책 아닐까? 그지?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까지는 그럼 뭐야? 2문단까지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 전통적인 금융 정책이 나왔었고 3문단에서는 그거에 대한 자성의 배경이 나왔었고 그리고 4문단에서는 그러면 그걸로 인한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겠지. 네. 이해돼? 네. 그럼 거시 건전성이란 이제 거시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유 보고 쫄 필요가 없다고. 자,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금융 시스템 차원. 내가 아까 개별 중요하다 그랬잖아. 네. 그게 바로 나오잖아. 개별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성을 상태를 얘기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뭐라고? 금융 시스템이 건전성을 추구하는. 야, 그러면은 뭐야? 지금 그 결과로 미시 건전성 정책에 이걸 추가하자 그랬잖아. 네. 그러면은 개별 회사도 바라봐야 되고 금융 시스템적으로도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가 주류인 게 맞지. 네. 오케이. 자.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건전성 정책은 미시건전성이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네. 이건 빠르게 넘어가면 된다고. 그러한 이걸 구성이 오류라고 한데 논리적 기반이 두고 있다. 자,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그지? 금융 시스템이라고 이제는. 왜? 대형화됐으니까. 그러니까 미시건전성과는 차별화된다. 별 얘기 없지 여기는. 그냥 거시건전성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니은에 대한 설명. 되게 별거 없고 이거 4문단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됐어. 여기서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됐다고. 자, 5문단. 자, 눈 똑바로 떠. 네. 그렇게 그렇게 지금 멍 때리는 표정하지 말라고. 자, 5문단.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자, 지금 경기 변동은 아까 정책이었고. 네. 정책이 아니라 통화 정책이었고. 금융은 이제 아까는 금융은 따로 본다 그랬는데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 도입되면서부터 얘네 둘이 이제 서로 경제 안정에 둘 다 영향을 준다. 그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 여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네. 그러니까 5문단에서 그럼 무슨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항상 첫 문단, 첫 문장이 중요하다 그러지.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책 수단이 이제 네. 나오는 거지. 아 그렇죠. 왜? 두 개가 상관관계를 미친다는 걸 아까 그게 주류 입장이 되었잖아. 네. 아까 전통적인 게 틀렸다며. 그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도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면 그거를 위한 정책 수단이 도입이 당연히 필요하지. 여기까지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그냥 당연하게 하고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이제 뭔 얘기를 할 건지 5문단에서 뭔 얘기를 할 건지 알려주는 거야. 뭔 얘기할 거야? 정책 수단의 도입. 왜? 두 개가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 그럼 그거에 우린 초점을 딱 맞추고 읽어주면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수능성을 가진다. 경기 수능성을 가진대. 뭔 얘기지? 근데 즉 나오지. 그럼 경기 수능성을 가진다 하고 이게 경기 수능성이 뭐구나라고 하고 타겟팅하고 바로 읽으면 된다고. 뭐야?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서 호황일 때 호황이어서 금융시스템이 뭐라고? 대출을 늘려서 신용 공급을 팽창. 이건 당연한 얘기지. 네. 그래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 어떻게 되겠어? 신용공급이 줄어들어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경기가 침체하겠지. 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그래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예시야 이것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들 수 있다. 야 어휘 가서 빨리 풀어보자. 들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의 친근감이 든다. 아예 아니지. 네. 그 목적인 진술을 증거로 들고 이번 너무 맞아. 이건 틀릴 수가 없었고. 자, 이 제도는 정책 이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막 따라가면서 읽으면 안 된다고. 네. 너가 이걸 지배해야 된다고. 지금 너가 읽으면서 벌써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지. 뭔 얘기하는지 까먹으면 안 돼. 뭔 얘기였어? 아까 나왔던 지금 정책 수단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완화하기 위한 건데 밑밥을 까는 거라고. 그럼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야. 이 뒤에 결국 어떤 정책 수단이냐가 중요한 거잖아. 뭐였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라고.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추가적인 이거에서 최저 자기 자본에 아까 여기서 뭐였어? 요거 뭐였어? 최저 자기 자본 규제는 자기 자본의 하한만 두는 거였지. 네. 근데 얘는 하한에 추가적으로 자기 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그러니까 최저 자기 자본은 아까랑 설정하는 건 똑같아.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완충 자본까지 해서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한다는 거지. 한편 정리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대출.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을 해 안 해? 안 하잖아. 아까 그랬잖아. 안 한다며. 네. 안 한다고 했는데 완충 자본을 갖고 있으면 경기 침체기에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지. 네. 그러니까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서 이게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를 막아주겠다. 그게 완충 자본 제도다. 네. 지금 5문단은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야. 왜? 아까 첫 문장에서 정책 수단 얘기할 거라고 했을 때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 너가 지배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알겠지? 네. 자, 너무 잘 읽었거든. 자, 27번 가보자. 통일 알 수 있는 것은 자,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아까 이후가 나왔으니까 이전도 알고 있겠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데 장기적으로는 영향 안 미치니까 금융과 통화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겠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즉 전통적인 애들의 생각이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고 글로벌 금융 이거 계속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전통적인 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인 거지. 전통적인 애들은 뭐라고? 개별 금융회사 건전하다고 해서 이건 아니지. 거기서 개별 금융회사만 건전함을 유지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 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자, 3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이것도 뭐야? 전통적인 애들이지.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아니지. 통화 정책만 있으면 경기 침체기에 벗어날 수 있다고 봤잖아. 네. 그 두 가지 가설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 이거는 뭐야? 현대적인 애들이지. 네.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 맞잖아. 정책 금리 인하 자체가 이렇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잖아.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변동과 이 자산 가격의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아니잖아. 서로 상호 관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지. 네. 4번. 네. 4번. 그리고 28번. 기억은 뭐야? 기억이 미시 건전성 정책이. 네. 니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이야. 네. 자, 보자고. 그럼 얘네들 사이는 뭐였어?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니은은 시스템. 기억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물가 안정은 뭐야? 통화지. 네. 통화와는 별개지. 미시 건전성은 얘는 오롯이
금융이었어.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하면 빠르잖아.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그지 맞지? 네. 아까 별개였잖아. 네. 니은은 것이니까 이건 두 개 다 같은. 이거 뭐 같은 게 아니야. 두 개 다 요인이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상호작용. 그래서 신용 공급이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신용 공급의 아까 경기 수능성 나왔었지. 아까 즉 하면서 나왔었잖아. 네.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수단. 필요해서 아까 완충 자본제도 한 거 아니었어? 네. 왜? 이게 너무 경기 네. 호황일 때는 이렇게 되고 불황일 때는 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네. 완충 자본. 완충 자본제도가 필요하다 했었잖아. 네. 기업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둘 다 예방적이야. 흥미로운 질문이네. 뭐야 깜짝아. 둘 다 예방적 규제야. 네. 근데 무슨 달리야. 둘 다 예방적이잖아. 네. 왜? 야 얘네들이 다른 건 뭐였어? 이 예방적을 못 봤어도 얘네 둘이 달리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얘는 개별인 거고. 얘는 개별, 얘는 네, 시스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방이면 의심을 해봐야지. 앞에까지 찾아봤었어야지. 네.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둘 다 예방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달리가 아닌 거지. 그래서 3번, 4번도 볼까? 네. 그지 금융 시스템이 나오잖아. 맞지 이거는 네. 모두 금융 안정을 안정.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그지? 네, 맞아. 얘는 최저 자기 자본이었고 얘는 최저 자기 자본에다가 완충 자본까지였으니까 얘는 둘 다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항상 평가원은 중요한 걸 물어보니까. 알겠지? 그 중요한 걸 내가 걸러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이건 금방 푸는 거야. 자,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기업과 니은 간의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그치? 네. 경기가 모일 때는 완충 자본을 모하도록 하고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어디서 썼어요? 이거는 거시였지. 네. 거시였지. 네. 아 뭔 소리야? 야 이씨 뭐야? 야 최저 자기 자본 이건 뭐였어? 미시였지. 네. 그리고 아이씨. 그리고 이게 거시지 완충 자본이니까. 그리고 완충 자본을 어떻게 하도록 일단 그럼 지워볼까? 거시랑 미시 네. 이렇게지. 두 개 지우고 그리고 자 여기에 불황이 들어간다고 볼까? 불황이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완충 자본을 자 불황이면은 신용 공급이 줄어들잖아. 네. 그래서 그때 경기 침체기 완충 자본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네. 그러니까 완충 자본 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거지. 1번 맞는데? 야 그럼 불황일 때 적립은 아니니까 3번 그렇죠. 틀렸고. 틀렸고 네. 호황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립해야 되잖아. 네. 왜냐면 신용 공급이 충분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용이 아니지. 2번도 틀렸네. 그럼 1번. 야 너무 쉽잖아. 아,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 그리고 30분 하나 남았다고. 네. 그러니까 내 말은 너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30분 빼고 다 맞아야 된다고. 자, 30분 좀 어려워. 이때 아마 정답률이 20%가 그랬어. 의미가 없는 문제였지. 자, 현실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는 자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했으면 어떻게? How? 어떻게 비대칭적인데? 그게 나와야 되지. 네. 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아까 경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통적인 애들도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비대칭적이래. 그럼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아까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는 통화 정책 어떻게 된다 그랬지?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는 정통적인 애들이 통화 정책을 낮춰가지고 정책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켜야 된다 그랬잖아. 네. 요거에는 효과적이래. 그럼 뭐가 비대칭적이라는 거지? 경기 침체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네들이? 반대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건 효과적이래 안 효과적이래? 아니니까. 그럼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네. 요게 나와야 돼. 네. 아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미미해야 돼 효과가. 아 그러니까 뭔 얘기야? 현실에서는 이론과는 다르게 경기가 과열일 때는 네. 먹히는데 침체일 때 안 먹힌다. 정책 금리 막 인하하고 막 그렇게 하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자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지문을 읽으면서 잡았던 키워드들로 계속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답이 나오고 있지. 이 구조를 너가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그 키워드들을 너가 스스로 잡는데 잘 안 잡혀 처음엔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뭘 연습해야 돼?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아까 인하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이게 원래 전통적인 애들이 내세운 입장이었지. 근데 이렇게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그렇지? 사람들이 인간이잖아. 그쵸. 그래서 심리가 그냥 하기가 싫은 거야. 이랬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1번과 2번의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기대되는 효과가 뭐야?
사람들이 뭘 많이 사서 그래서 전 경기가 다시 올라가고. 부양되는 거지.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은 뭐였어? 금융이었지. 네. 근데 여기로 지금 완전. 통화 정책으로 실시한 건데 얘네가 금융으로 간대. 네. 그래서 아까 자산 계속 금융이라 했었잖아.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래서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금융과 통화는 계속 연관이 되는구나.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의 경제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 올리기 현상이라고 부른다. 말 벌써 또 어렵지. 어렵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비대칭이 그냥 끈 밀어 올리기라고. 비대칭이 뭔데 여기서 설명한 거 뭐가 어렵냐고. 그렇지? 이걸 부른다. 이는 끈을 아래로 내리는 것이 쉽지만 밀어서 올리는 것이 쉽지. 이게 다 중요한 말이냐? 아니야. 끈 밀어 올리기 효과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자, 끈 밀어 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왜 있어? 아까 버블이 뭐라 그랬어? 위에 가서 봐. 버블이 아까 뭐였어? 그 두 가지 리즌 중에 하나였잖아. 그럼 거기로 가. 리즌 뭐였어? 폭동하는 버블 뭐라고?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준다고. 이게 없을 거라고 했지. 네. 아까 전통적인 애들은. 근데 아까 있다고 했었잖아. 네. 있다고 한 거 어디 나와 있지? 그 금융 위기 이후. 네. 어디 갔지? 더 위에 아니에요. 금융위기 이후로 여기 있다. 버블, 저금리 정책이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어. 맞아? 그럼 경기 침체가 되면 아까 정책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랬지. 아까 뭐라고? 저금리 정책이 버블을 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 너무 맞잖아. 왜? 지문과 복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잖아. 이거는. 이거를 모르는 거는 조금 말만 바꿔도 모른다는 소리잖아. 그거는 뭐야? 그거는 그냥 이 글을 제대로 못 읽은 거야. 그리고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기 주체 심리에 따라서 이거 나와 있었잖아. 아까 심리 때문에 안 된다며. 소유 심리가 위축돼서. 그렇지? 그래서 달라질 수 있겠군. 끈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자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이라고 했어. 자 끈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 아까 뭐라 그랬어? 신용 공급하면 되는데 안 된대. 안 된다. 아까 끈 밀어 올리기는 왜? 자산 시장으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버블이 일어난다가 끈 밀어 올리기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는 얘기가 뭐야? 신용 공급이 확대되면 오히려 이상한 데로 간다. 어디로? 자산으로 간다. 이 얘기였는데 경기 자본 이건 뭐였어? 완충 자본 제도는 거시가 걸려서 내 얘기 그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계속 말하잖아. 네. 완충 자본을 쌓아서 경기 침체기에 신용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게 완충 자본이지. 야 신용 공급하면 안 된다며. 근데 하면 안 돼. 자산으로 간다며. 네. 근데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하면 어떡해. 안 돼. 이게 있으면 신용을 늘리게 될 거고. 그럼 더 자산으로 많이 갈 거 아니야. 더 버블이 심해지겠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글만 잘 읽었으면. 그럼 4번도 볼까?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 대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당연히 있지. 왜? 신용 공급을 낮추면 또 경기 부양이 안 되는데 신용 공급을 높이면 또 자산 시장으로 가버리고 버블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뭔가 다른 도입이 필요하겠지. 네. 자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 대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키면서 경기를 진정. 이것도 맞잖아. 네. 그럼 3번. 너무 쉬운데?